인류가 무기에 의해서 어떻게 문명이 발전되고 혁신되어 왔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역사를 바꾼 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최초의 금속 무기인 망곡도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금속 무기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뭐 다른 무기가 없었겠죠. 돌멩이로 무기를 만들었겠죠. 이것을 깨거나 갈아서 뭐 창이나 도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싸움을 했겠죠.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금속을 발견합니다. 금, 은 같은 것들은 발견이란 표현이 맞겠죠. 왜 그러냐면 덩어리째 그 안에 금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굴해서 녹여서 자기 원하는 모양으로 쓰는 거죠. 하지만 이게 발명이 되는 금속이 있습니다. 이것은 재련 과정이 필요한 거죠. 재련 과정이라는 것은 녹이는 거죠. 녹이는 어느 정도 그 온도 이상을 올려서. 근데 왜 최초에 재련된 금속이 구리였는가? 이것은 녹는 점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. 우리가 현대에서는 90% 이상의 무기들이 철로 만들어집니다. 이 철은 1500도 이상의 온도에서 녹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과정이 있어요. 근데 구리는 1000도씨 이상 좀 넘으면 이제 녹기 시작합니다. 장작을 떼면 700도씨에서 800도씨 정도 되니까 조금 더 이제 그 장작불에서 어떤 것을 가해서 1000도씨 이상만 만들면 구리 재련이 가능한 거죠. 그런데 구리는 붉은빛을 띠는 금속입니다. 근데 거기다 주석을 넣으면 14% 이상 되면 노란색을 띠기 시작해요. 25% 이상이 되면 흰 빛을 띠는 백동이 되죠. 17%에서 18% 요 때가 최고의 강도를 가지는 청동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. 이 청동은 그 최초로 이제 발견되는 것이 그 유물이 러시아 남쪽의 카프카스라는 곳에 붙여져 나온 것들이 있는데, 이게 뭐냐면 치크피스라는 그 말의 입에 재간에 물리는 그런 거 있죠. 거기서 이제 그 옆 대를 갖다가 이제 치크피스라고 부르는데, 그것을 최초로 사용됐다고 합니다. 이때는 주석을 사용하지 않고 비소를 사용했는데, 이 비소는 공기 중에 가열이 되면 비상이 됩니다. 많이 들어봤죠, 비상. 이 소량이라도 이게 공기 중에 이렇게 하면 독가스가 돼요. 그래서 이 흡입을 해서 일하다가 장렬하게 죽은 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죠. 그런데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이게 잘 되질 않죠. 근데 인류 최초로 안전한 비속이 아닌 주석을 사용한 그런 민족이 6000년 전에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,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. 이라크 지역에 있는, 과거에는 그걸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렀는데, 이 여기에 살던 수메르인들이 발견하게 됩니다. 이 수메르인들이 엄청난 민족이긴 하죠. 이 기술을 사방으로 이제 전파가 됐는데,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술에 의해서 약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청동기 무장을 하고, 청동기 갑옷 두고로 무장한, 칼로 무장한 이 민족에 의해서 수메르인들이 전부 다 몰살해서 멸망하게 되는 거죠. 참 아이러니합니다. 그리고 이 청동기 제품 중에서, 이 수메르인들이 만든 제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? 무기죠. 청동기 무기. 최초로 뭐 투구라든지 갑옷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, 찌르는 도끼라든지, 오늘 설명한 망곡도는 어떻게 구부러져 있다고 해서 망곡도죠. 나중에 이 칼들이 이집트라든지 뭐
나중에 이 모양으로 또 몽고가 이 비슷하게 또 만들어서 전쟁에 사용되는데,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어서 무게중심이 앞쪽에 있어 갖고 타격을 할 때 굉장한 위력을 발생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시절의 전쟁 상황을 이렇게 보면 석기인들이 그 돌창이나 나무 방패로 이렇게 전쟁을 하는 거죠. 이게 대열을 이렇게 무리지어서. 그때 청동기 방어, 투구라든지 갑옷, 그리고 손에는 칼을 든 이런 군대의 출현들은 이들을 완전히 쇼킹하게 만든 거죠. 이건 하나의 혁명입니다. 이 전쟁 자체 게임이 안 되죠. 이 사람들이 던져도 거기에 위협을 줄 수가 없으니까, 어떤 무기에서. 근데 이 청동기 무기는 돌멩이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의 강력한 힘을 가졌겠죠. 사실 청동기에 대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석기, 청동기, 철기 이렇게 3세대 구분법이 있었죠. 3세 시기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었는데, 이런 구분법들 중에서 이 청동기 구분법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1819년 덴마크의 고고학자 톰센, 이 사람이 박물관장이었어요. 북유럽 유물박물관에 이런 새 방식으로 유물을 전시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구분법들이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. 우리도 이걸로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데, 석기 시대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석기를 사용했어요. 왜냐면 많았기 때문에, 돌멩이들은 어디서나. 근데 이 청동기는 일부분만이 사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. 왜냐면 주석의 산출량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이렇게 지구에서 이것들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역적으로 나는 데만 구할 수 있었고, 아주 양이 작았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라는 이거 청동기 무기를 사용할 수가 있었고, 어떤 나라는 사용할 수도 없었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청동기를 사용하지 못한 나라가 문화 수준이 떨어졌느냐? 그건 절대적으로 그러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. 예를 들면 이집트 같은 나라는 이 3700년 전까지는 청동기 무기가 없었어요. 이게 청동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. 왜냐면 아까 말한 대로 주석 산지가 없었기 때문에 주석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. 그렇지만 어떤 주위의 문화보다도 고도의 문화를 유지하고 또 전파를 했었던 겁니다. 그런데 요즘 시대의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청동기를 몇 년도에 이게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발전시켰느냐, 이것을 그 민족의 어떤 문화 수준의 척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우리나라도 약 3,500년 전에 이 청동기 문화가 처음으로 이제 시작됐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, 여기에다가 굉장히 너무 많은 초점을 가져서 어느 나라보다는 조금 더 먼저 청동기가 들어왔다, 이런 것을 굉장히,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. 일본이나 중국 이렇게 이런 나라들, 어느 나라들은 굉장히 그것에 집착을 해서 거기다 온 저기를 역사적으로 포인트를 준다든지, 이런 게 좀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. 인류가 무기에 의해서